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손자병법 시간입니다. 자, 이 손자병법 시간은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지혜도 배우고 그리고 한자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손자병법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병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병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시계장에 나오는 첫 번째 병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계장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은 시계라고 하는 장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는 어떤 시냐? 우리가 시작이라고 말할 때 그 시자예요. 그래서 처음 시라는 한자고, 계는 우리가 계획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계자입니다. 그래서 새마다 계라는 글자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이번 장에서는 뭘 공부하냐? 바로 시작을 할 때 세워야 되는 계획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병법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문구입니다. 자, 저렇게 한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굉장히 멘붕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멘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음을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고 그 밑에는 해설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한 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 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저랑 따라 읽으셨나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병법이었습니다. 자, 그 해석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해석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해석. 시작. 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큰 일이고 생사를 가르는 것이고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으므로 깊이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해석을 보면서 좀 약간 의외였어요. 왜 그러냐면 손자병법이라는 이 책은 병법서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그러한 훌륭한 병법서인데 저는 당연히 처음에 어떤 것이 나올 건가를 기대했었냐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또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뭔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마인드셋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정말 동기부여를 막 시켜주는 그런 말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병법이 바로 그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는 뭐 전쟁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의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쭉 모든 한자를 제가 이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한자는 이 중에서도 8자를 공부할 거예요. 8자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8자는 바로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는 다음 병법에서는 동일한 자가 나오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새로 나온 글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손자왈에서의 그 손자는 어떤 손자냐? 바로 손자손 또는 자손손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냐? 바로 이 글자의 좌측에 있는 아들자라는 글자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을개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아들과 이을개라는 글자가 결합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을개라는 것은 무엇을 이어가는 거냐면 바로 가문을 이어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들이 자손이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의 가문을 그 할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손자겠죠. 그래서 그 손자가 가문을 이어간다라고 해서 손자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자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글자입니다. 두 번째 자는 아들자라는 글자예요. 자, 이 아들자라는 글자는 제가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글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이 아들자라는 글자는 본래 아들이란 뜻도 있고 어린 아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성 뒤에 아들자라는 글자를 사용하게 되면 한문에서는 그 성씨를
높여주는 존칭이 되는 거예요. 즉 아들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자라고 하는 것은 손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자나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공선생님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가로대 왈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인데 이 글자 또한 부수글자이기 때문에 부수글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그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이 글자의 사각형 모양은 바로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입구라는 부수글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로의 하나는 바로 사람이 말을 할 때 입 안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음성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대라는 것은 말하다의 뜻을 가진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로대 왈도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군사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쟁병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예요. 자, 이 글자 또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윗부분과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도끼를 나타내는 도끼근이라는 글자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손맞잡다 공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해당 글자, 즉 부수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글자 결합해서 어떠한 뜻의 글자를 만들어내게 된 거냐면 바로 이것은 손 맞잡다 공이라는 것은 양손을 의미합니다. 왼손과 오른손. 그래서 양손에 도끼, 즉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전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군사란 뜻도 있고 전쟁이란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병자라는 군사병이라는 글자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 글자는 놈자라는 글자예요. 놈자. 놈자라는 글자는 이놈 저놈 할 때 그놈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또 해당 글자를 참조하시기 바라겠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욕설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낮춰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 나이 많으신, 나이 지극하신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 젊은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었던 거예요. 애칭. 그 사람을 뭐 험담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는 한 문에서 즉 문장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 하는 것은 바로 무엇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엇 하는 것 또는 사람 뒤에 들어가면서 무엇 하는 자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배운 이 병법에서는 병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놈자라는 것을 살펴봤고 다음에 나오는 4개씩 끊어지는 그러한 글자들은 뒤에서 나온 대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읽고 대략적인 뜻으로만 뜻을 어떻게 해석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국지대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국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생지지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죽음과 삶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터는 싸움을 하는 그 전쟁터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바로 그렇게 생사를 구분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지지라는 것은 그러한 말이고 그리고 존망지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존이라는 것은 존재, 있을 존이라는 글자입니다. 있다 존. 망하는 것은 망자는 망할 망자예요. 그래서 존재하냐, 망하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앞에 양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둘 중에 한 길만 갈 수 있다.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존재하느냐, 망하냐의 길이 갈려지는 곳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저게. 아시겠죠? 그리고 불가불차랴라고 합니다. 불가불차랴. 여기서 말하는 불가불이라는 것은 무엇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니다 부라는 글자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니다 부 또는 아니다 불이라고도 하는 그런 글자인데 이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떠한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어떠한 모양을 본떴나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설문해제에서 밝혀놓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글자의 모양에서 가장 윗부분, 즉 가로액 하나는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을 의미하고 그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 화살표 모양의 부분은 뭐냐? 바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면서 높이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모양이, 새의 모양이 보이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아니다 부라는 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제가 해당 글자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다 부 또는 아니다 불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그 부자 다음에 나오는 찰이라는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이라는 글자는 살필 찰이라는 글자예요. 살피는 거. 무언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찰이라고 할 때 찰자이기도 하고 경찰이라고 할 때 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글자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글자의 윗부분은 무슨 뚜껑같이 생겼죠. 그 뚜껑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집을 나타내는 부수글자입니다. 집. 우리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 집이고 아랫부분에 있는 그 복잡한 모양의 글자는 뭐냐면 바로 제사제라는 글자예요. 제사제.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을 차리죠. 그래서 그 제사상에 빠진 음식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해서 살필찰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살필찰이라는 글자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그 병법에서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글자는 바로 뱀야라는 글자입니다. 뱀야. 뱀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조사야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예요. 근데 사실 이 글자는 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 글자의 모양을 보면 뱀이 따리를 틀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원래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뱀이 기어다닐 때 자기의 몸을 막 흔들흔들하면서 구불구불하면서 이제 기어다니죠. 바로 그 모습이 그렇게 뱀이 기어다니는 모습이 사람이 추운 지방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입 밖으로 뭐가 나오죠? 그렇죠. 그 김이 피어오르죠. 입김이 나오죠. 바로 그 입김이 피어오르는 것이 뱀이 구불구불 움직이는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조사 야로 사용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문에서의 야자는 바로 문장의 가장 뒷부분에 쓰여질 때에는 그 문장을 마무리하는 마침표의 역할을 합니다. 즉 무엇 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침표 역할도 하고 뜻은 무엇 다로 해석을 하면 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병법에 나오는 한자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 병법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라고 합니다. 즉, 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고 생사를 가르는 것이고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으므로 깊이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병법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병법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 승패와 관련 없이 천문학적인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중동에서 2001년부터 9.11 테러 이후에 중동을 상대로 전쟁을 미국이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간 비용이 1100조 원, 자, 우리 한화로 1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은 승패와 관련 없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큰 일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사가 또 달려있지 않습니까? 즉 큰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냐 아니면 사라지느냐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므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 첫 번째 병법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전쟁을 그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인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할지, 어떠한 피해나 이익이 예상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저는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경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나의 생활에서,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큰일이죠. 굉장히 큰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사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 안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내 삶도 많은 부분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목표를 향해 도전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경쟁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쟁에서 한번 큰 좌절을 겪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좌절 이후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난 승리자야 라고 자축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삶이라는 게 우리의 생이 지금 당장 끝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생이 닿을 때까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전쟁과 같은 경쟁이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일단 어떤 일이 있으면 일단 하고 보자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병법을 읽어보니까 더 이상 준비 없이 뭔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병법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대단하냐면, 병법이라 해서 뭔가 새로 우리가 배우고 뭔가를 익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경쟁이나 전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패의 확률을 줄인다는 것이 반대로 승리의 확률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성비 좋은 병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각 삶의 영역들, 학습이라는 학습의 영역, 또는 직장 생활이라면 직장 생활의 영역, 또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영역, 각 영역에서마다 우리의 경쟁은 계속될 건데, 그러한 경쟁, 각 영역에서의 경쟁들의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결국엔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확률이 높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병법은 여기까지며, 여러분 모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경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을 같이 함께 공부해 가셔서 한자도 배우고, 그리고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